자,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울산의 한 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50대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8일에 벌어졌는데요. 반년 가까이 이곳에서 입원하고 있는 60대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 보면요. 간호조무사가 이동식 카트를 밀면서 환자 옆을 지나가는 모습인데 환자가 이리 와봐라는 듯이 손짓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요. 주사기가 담긴 트레이를 저렇게 집어던졌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환자 트레이까지 아예 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한 여성이 와서 팔을 잡으면서 말리는데도 이걸 뿌리치고 간호조무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주먹으로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저렇게 때렸습니다. 막아보려고 했지만 주먹을 계속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모습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혼자서 분을 못 이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 왜 저래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저게 폭행이 있기 한 10분, 15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야간에 약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입원 환자들한테. 그래 병실마다 약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 환자가 다른 환자 보호자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병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대요. 그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병원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찍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구했답니다. 제가 이거 보고해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병실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저 환자가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야,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더니 내가 너만한 자식이 있는데 어디서 이런 짓을 하냐라면서 저 술이군요. 예, 드시던 술을 아마 찍은 것 같고요. 그 안경을 쓰고 있는데 폭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는데 저만한 자식을 안경 쓴 자식을 저렇게 폭행합니까? 전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아우, 진짜 제가 채팅창에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고스란히 진짜 옮기고 싶은데 이게 욕설이어서 승현님. 네네. 뭐 저도 제 입으로 하고 싶은데 저도 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런 사람 저런 행동 보는 걸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적법하고 의법하게 병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대로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환자가 술 먹었다라는 부분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못했다, 다음부터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보이고 지금 저렇게 폭행하는 거 보면 저게 한 번이겠습니까? 다른 그 손님,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병실에서 저 환자 제발 좀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환자들과 걸핏하면 싸워가지고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방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일을 한 간호조무사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지금 사연을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롱 환자인 것 같은데요. 이 제보자 간호조무사는 저렇게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후에 상처를 확인하고 놀란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5분쯤 뒤에 아까 그자가 CCTV 사각지대인 간호사실 안으로까지 찾아와서 또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하면서 와갖고 막 얼굴을 무조건 때려서 네가 뭐라 하면서 그 때렸는데 안경이 또 날아가고. 뺨을 때리신 거예요? 아니 뺨은 옆에서 이렇게 탁 때리잖아 옆으로 이렇게. 근데 정면에서 탁 때리는데 얼굴 코 있는 데하고 입 있는 데하고 오잖아요. 근데 또 날아가. 그럼 회색하다 옆에 있길래 내가 눈 앞으로 뭐 옆에 있어갖고 내가 그걸 땡기면서 그래갖고 막 항의해서 내보고 네가 나 믿어 하면서 또 오는 거. 그런데 그 옆에 간병사님이 보고 환자분 끌어내고 왜 그러시냐고 저 안 도와줬으면은 저 그때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백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아요. 정말 인간이 싫어지네요. 정말 저도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지 몸 생각해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안경 쓴 사람들, 저도 안경을 쓰지만 안경을 잘못 맞으면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첫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폭행을 당할 때 주변에서 말렸죠. 안경을 처음 맞았을 때. 그때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찾아와서 또 폭행을 하면서 또다시 얼굴을 저렇게 가격을 한 건데 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지금 2차 폭행 후에 간병인이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사건 당일에만 2번을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또 찾아와서 야, 너 내가 또 와서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주치의에게 이 사실도 전달이 돼서 이 환자는 당일에 그 강제 퇴원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당일에 너무 무서워서 동료에게 주차장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지금 퇴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간호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가해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본인도 병원을 그만둬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해자가 쫓겨나는데 병원에 찾아와서 보복 폭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해준 게 없대요.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위험한 자를 좀 막는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위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됐다라고 지금 이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보자가 보기에는 병원 측이 혹시라도 환자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그 얘기했죠.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할 정도면 이게 진짜 아픈 환자인가부터 의심도 나잖아요. 근데 아하. 그런 환자들이 혹시 줄어들까 봐 더 그걸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건 물론 이제 제보하신 분 추측입니다만 그걸 더 걱정해야지 자기는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도 이 부분 안타까운데 이 폭행당한 분은 보복을 두려워해서 자진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아이고야. 그렇군요. 자, 결국 병원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간호조무사분이 그 병원을 그만둔 뒤에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 지금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 잘 받고 뭐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다니까요. 예? 못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폭행 혐의로 당연히 이 환자를 고소를 했고 일단은 사건 당일날 이 환자는 강제 퇴원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가해자가 이제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 그럼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족을 찾아가 봤더니 가족하고는 의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가족도 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 남성의 소재를 또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지고 저 사람을 찾아야 그 뒤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재는 저 남성의 소재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현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찾을 수 정말 못 찾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지의 문제죠. 뭐 사실 뭐 그 지구대나 그 관내 경찰서의 사건들이 현재 많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아니 저 경찰분들 지금 폭행하는 모습 이 영상 보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호원이 저렇게 간호사가 어떠한 입장도 없이 지금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진 퇴사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 간호사의 억울한 그 사정은 좀 참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잡아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간호조무사분 제보하신 분 아무튼 빨리 좀 마음 좀 추스리시고 빨리 좀 복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